포토샵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여러분이 설치하신 포토샵이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거나 아이콘이 생성돼 있으면 클릭 또는 더블 클릭으로 오픈을 하시면 되고요. 요 인트로 화면은 버전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같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2019, CC 2019를 사용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뭐 2018 또는 저보다 높은 버전, 그다음에 뭐 2018 아래여도 전혀 이 기본적인 포토샵을 배움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네, 이미 뭐 깔려져 있거나 이런 버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버전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화면이 켜졌어요. 그랬더니 눈에 띄는 것은 일단 제가 요 앞서서 최근에 열었던 파일들이 기록이 보이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 이제 화면을 처음 포토샵을 켰을 때 쓰는 기능들이 왼쪽에 이렇게 두 개가 위치해 있네요. 크리에이트 뉴가 있고 오픈 있고. 네. 그래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꺼낼 때 크리에이트 뉴를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이미지를 불러오겠다 하면 오픈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종이를 한번 꺼내 볼까요? 크리에이트 뉴를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창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고요. 거기에 New Document라고 상단에 나와 있고, 자, 여기서 오른쪽 부분을 보면요. 원타이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로 열 도큐멘트의 이름이 되겠죠. 물론 지금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안 하더라도 나중에 저장할 때, 세이브 할 때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때그때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도큐멘트의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 width가 있고 height가 있죠. 그래서 width는 뭐 폭이나 너비를 얘기하는 거고 height는 뭐 길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편의상 제가 뭐 가로 세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로는 몇으로 할 거고 세로는 몇으로 할 건지를 직접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되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요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픽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삼각형을 꾹 누르시면은 하단에 다른 단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치라든지 센티미터, 밀리미터, 포인트 등이 있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웹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픽셀 단위를 많이 쓰시고요. 화면 위주의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인쇄라든지 이제 뭐 프린트, 출력물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종이 사이즈의 단위, 센티미터라든지 밀리미터 단위를 쓰십니다. 그래서 자기 작업의 용도와 편의에 따라 단위를 바꿔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픽셀로 되어 있는 1024 픽셀과 하이트 세로도 1024로 일단 그대로 일단은 둘게요. 픽셀 단위로. 그 다음에 레졸루션이 있는데 이거는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상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해상도 조절을 잘못했을 때 굉장히 깨진 이미지, 퀄리티가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바로 이 해상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 해상도 부분을 몇으로 설정하는지를 용도에 따라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웹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보통 72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 인쇄물 등을 한다. 출력을 한다. 그랬을 때는 150에서 300 사이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PPT에서 포인트 빨간 글씨로
적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상도는 단위가 픽셀 퍼 인치. 네, 그래서 PPI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2 PPI로 지금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로 세로 값을 알려드리고 꼭 요 해상도 값도 같이 네, 정보를 드려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2로 다시 한번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컬러 모드가 있죠. 그래서 컬러는 이제 또 하단 버튼을 꾹 눌러보시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그다음에 뭐 CMYK도 있고요. 이것 역시도 용도에 따라 적절한 컬러를 사용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면용으로 웹용으로 보고 화면에서 끝나는 건 주로 이 RGB 컬러를 선택을 하겠죠. 그다음에 뭐 출력을 한다거나 인쇄를 할 때는 또 CMYK 컬러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RGB 컬러 그대로 그냥 두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백그라운드는 이 도큐멘트를 열었을 때 바탕 화면을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꾹 눌러보시면 네, 블랙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이트로 일단 두고 파란색 버튼 크리에이트 생성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값대로 이렇게 흰색 정사각형, 그죠? 아까 1024 픽셀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72 ppi의 RGB 컬러의 흰색 바탕에 새로운 도큐멘트가 열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네, 기본 화면이 생성된 거죠. 네, 이렇게 새로운 종이를 만들 수 있고요. 해상도에 따라 이제 화면에서는 해상도가 높으면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새로운 도큐멘트를 잘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화면을 일단 환경을 한번 볼게요. 앞서서 네,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맨 위가 메뉴바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뭐 파일 기본적으로 그죠? 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파일 안에서는 우리가 아까 만든 종이를 도큐멘트를 만든 뉴도 있고 오픈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이브도 이 파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같은 것들도 이 파일 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에딧, 이미지, 레이어, 타입 등으로 이렇게 쭉 메뉴바가 맨 위에 위치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바 아래에는 옵션 바가 있어요. 이렇게 뭐 아이콘들도 섞여 있고, 네, 옵션 바. 자, 이 옵션 바는 왼쪽에 있는 툴 패널, 뭐 툴박스라고도 하고 툴 패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왼쪽에 쭉 아이콘들, 자주 쓰는 도구들이 모여 있는 도구들 아이콘들을 눌러보면은 어때요? 메뉴바 아래에 있는 옵션 바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그때 그 도구에 맞는 옵션 값들을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툴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옵션 바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측 화면 가운데 기준 우측에는 패널들이 또 역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편의상 제가 우측 패널을 얘기하면 이쪽 부분에 있는 패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화면이죠. 캔버스,
뭐 아트보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네, 실제 작업을 하는 공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제일 아래쪽에는 뭐 상태 표시줄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상태 표시줄 해서 지금 100%로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여기에서도 나와 있고요. 뭐 간단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의 창이 열려 있어요. 언타이틀, 아까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타이틀 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지금 100%인 상태로 화면 크기가 도큐멘트 크기 100%로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요 뭐 화면은 여기 지금 붙어 있지만 이렇게 잡아서 클릭 드래그 잡아당기면 이렇게 또 따로 또 요 도큐멘트만 이렇게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 갖다가 위치시키면 다시 이렇게 붙죠. 그래서 메뉴바, 옵션바, 왼쪽에 툴 패널, 그다음에 작업 화면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우측에 우측 패널,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생성된 도큐멘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익히면서 여기에 뭐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그려 나갈 텐데요. 일단 브러쉬를 한번 해볼까요? 툴박스에 제가 뭐 순서대로 하나씩 순서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기능을 익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이 쓰고 자주 쓰고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로 흰 종이 위에 이렇게 분 모양으로 생긴 브러쉬 툴을 선택해 봅시다. 자, 패널은요. 이렇게 한 줄로 쭉 배치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우측 화살표 2개 있는 부분 툴 패널에서 상단에 있는 부분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2줄로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2줄이 편하다. 그러면 작업 환경을 이걸로 클릭하면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브러쉬 툴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기 붓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죠. 여기 삼각형 우측 하단에 작은 모서리에 삼각형이 있는 것들은 꾹 누르시면은 안에 다른 툴들이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밑에 있는 펜슬 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펜슬 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시 모서리에 삼각형을 꾹 누르면 이 안에 브러쉬 툴도 숨어 있다는 걸 다시 설정을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브러쉬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화면으로 와서 그냥 일단 한번 마우스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네, 말 그대로 브러쉬 툴은 자유로운 이런 터치로 브러쉬 느낌을 줄 수 있는 툴입니다. 자, 색상은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흔적이 남았네요. 자, 그것은 바로 툴 패널에서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컬러 사각형으로 컬러 칩이 보일 거예요. 네, 거기에 앞부분에 있는 컬러가 그레이 컬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도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컬러로 브러쉬를 좀 사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사각형 컬러 칩을 한 번만 클릭하셔도 되고, 네, 누르시면은 이렇게 컬러 피커 창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 위치한 컬러는 이렇게 회색 그레이 컬러죠. 그래서 현재 컬러는 그레이 컬러인데 제가 빨간색 부분을 마우스로 해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뉴 컬러 부분에 내가 포인트로 찍은 붉은색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무지개 색깔처럼 스펙트럼 있는데 거기에 양쪽 날개처럼 삼각형이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해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다양한 계열의 다양한 색상을 여기 피커 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계열의 블루 계열을 해볼까요? 원하는 계열의 뭐 좀 밝은 컬러를 할 건지, 그죠? 뭐 진한 컬러를 할 건지, 블루 계열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 컬러에 적용된 색을 확인을 하시고 OK를 다시 누르면 여기 아까 사각형 툴박스에 컬러가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컬러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래서 어떤 색깔의 브러쉬를 쓸 수 있느냐는 이 툴박스에서 브러쉬 툴을 이용하고 컬러는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컬러 피커 창에서 선택을 해서 OK에서 얼마든지 다른 컬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툴에 따라서 옵션 바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툴박스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하면 이렇게 브러쉬에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 값들이 옵션 바에 쫙 이렇게 떠요. 얼핏 보면 쉽게 이제 포토샵은 아이콘으로 잘 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것은 13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보이네요. 옵션 바에서. 거기에 또 화살표,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꾹 누르시면 사이즈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사이즈를 삼각 바를 움직여서 더 키울 수도 있고요. 물론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붓을 꺼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54까지 키운 다음에 화면으로 와서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아까보다 훨씬 두꺼운 브러쉬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옵션 바에 가서 이번에는 사이즈 아래에 있는 하드니스라는 0%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조절해 볼게요. 네. 100%로 설정을 바꾼 다음에 옵션 값을 바꾼 다음에 다시 작업 환경으로 화면으로 와서 그려볼게요. 네. 그럼 어떤 옵션 값이 변경되는지 바로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포토샵은 사실 관심을 가지고 혼자 끄적끄적 이 툴도 써보고 저 툴도 써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틀리면 어때요, 그죠? 그리고 이 포토샵에서는 좋은 기능이 있는 게 뭐냐면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그린 이 이미지가 터치가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러면 상단 메뉴 에딧에 가면 첫 번째 언두 브러쉬 툴이라고 나오죠. 네, 거기에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로 보통은 이제 익숙해지면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일단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상단 메뉴 에딧 안에 언두라는 기능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방금 그린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릴 수도 있고 또 지울 수도 있다라는 거.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저는 지금 매킨토시이기 때문에 커맨드 Z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고 빠르게 지울 수가 있고요. PC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Z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커맨드 컨트롤 Z는 한 20번까지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과감하게 프로그램의 툴들을 만져보시고 또 쉽고 빠르게 되돌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단축키는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단축키니까요.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두 기능, 되돌리기, 커맨드 Z, PC 사용하시는 분들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되돌리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새 종이를 꺼내는 방법에서 종이의 값을 잘 설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일단 브러쉬를 테스트로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이제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미지를 아무거나 일단 한번 테스트로 불러오셔도 되고요. 첨부 파일 다운받으셔서 저랑 똑같은 이미지를 열으셔도 됩니다. 자, 상단 메뉴 파일 안에 파일을 클릭해 보면은 뉴 바로 밑에 오픈 있죠. 네, 오픈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단축키로 좀 사용을 하시면 더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맨드 O 또는 컨트롤, PC는 컨트롤 O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커맨드 O 또는 컨트롤 O 단축키로 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요 화면을 요 검은색 지금 아무것도 없는 회색 공간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아까와 똑같은 경로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빈 작업 환경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오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커피 지정하고 열기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열리죠.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합성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그럼 잠깐 살펴볼게요. 이 이미지는 아까 커피.jpg라는 이미지고요. 지금 우리 역시 100%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확대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좀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화면을 그 이미지를 조금 크게 키워서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툴 패널에서 돋보기 모양, 거의 끝부분, 아랫부분에 돋보기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네,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다시 작업 환경 도큐멘트로 와서 클릭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가 됩니다. 클릭으로 쉽게 화면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 클릭 하면 할수록 확대가 되면서 도큐멘트 상단에 제목 옆에 아까 100%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3200%까지 확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클릭하면 더 늘어나는데 지금 최대 12800%까지 확대된 화면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 강의에서 벡터 이미지와 그다음에 비트맵 이미지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이미지들은 픽셀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확대해 보면 요 사각형, 요렇게 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픽셀이에요. 픽셀이 모여서 형태와 색감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런 사진 이미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나 확대해서 봤더니 픽셀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시 줄이고 싶어요. 다시 마이너스로 만들고 싶은데 마이너스로 만들 때는 키보드에서 맥을 쓰시는 분들은 옵션, PC를 쓰시는 분들은 Alt를 왼손으로 꾹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아이콘 모양 바뀌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로 돋보기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또는 옵션 바에서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쓰지 않고 할 경우에는 옵션 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바꾸고 꾹꾹꾹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그 돋보기 모양을 툴펜에서 지금 너무 줄였더니
네, 33.3%로 됐네요. 근데 난 그냥 100%로 보고 싶다. 그러면 툴박스에서 돋보기 모양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100%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툴 패널 값을 클릭을 하시고 옵션 바에서 이렇게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때로는 상황에 따라 뭐 그렇게 아까처럼 많이 키울 일은 없지만 이 정도 300%만 키워도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확대를 했는데 저는 여기 아이스크림 생크림인가? 네, 윗부분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화면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도큐멘트에 다 담겨 있지가 않죠. 그럴 때 이동을 할 때는 툴 패널에서 돋보기 모양 위에 있는 손바닥 모양, 네, 손바닥 모양을 클릭하시면 하시고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클릭 드래그 해서 마우스를 휠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올려 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 확대했을 때 보고 싶은 부분을 위치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일일이 확대를 한 다음에 옆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툴 패널에 가서 손을 클릭을 하지 않아도 이것 역시 키보드에 제일 하단에 있는 긴 스페이스바라는 긴 스페이스바 키를 한 손으로 꾹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직접 바꾸지 않아도 쉽게 손바닥 모양 이동 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손을 떼면 다시 돋보기로 돌아오죠.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다시 손 모양으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Alt 키나 옵션 키를 눌러서 마이너스로 바꾼 다음에 축소하는 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쪽을 보고 싶고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서 클릭 드래그 이동하는 거, 네, 클릭하고 움직여 보시면 원하는 곳으로 가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돋보기를 툴박스에서 따닥 누르면 100%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새로운 종이도 열어봤고 이미지도 불러봤고 아주 간단하게 브러쉬 툴도 써봤고 확대하고 위치 이동시키는 것까지 벌써 툴박스에서 3가지 툴이나 테스트를 해봤네요. 자, 뭔가 작업이 여기에 제가 브러쉬로 간단하게 뭔가 아까 두껍게 바꿔놔가지고 17 픽셀로 다시 옵션 바에서 브러쉬를 조금 가늘게 한 다음에 토핑인 마냥 제가 이렇게 초록색을 콕콕콕 찍어 볼게요. 자, 뭔가 작업을 예시로 제가 테스트로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자, 작업을 새롭게 뭔가 했으니까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상단 메뉴 파일에 들어가서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세이브가 있고 세이브 에즈가 있어요. 자, 세이브는 그 원래 copy.jpg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더 씌우는 방법의 저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바로 원래 copy.jpg라는 이미지가 이걸로 덮어쓰기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본이 필요 없을 경우는 과감하게 세이브를 하셔도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원본을 두고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 하면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는 덮어쓰기 기능, 덮어쓰는 저장이라는 거, 그리고 save as는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save as를 한번 해볼까요?
Save As를 하면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지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이 역시 이름을 바꾸지 않고 copy.jpg로 그냥 저장을 눌러버리면 역시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표시를 두기 위해서 copy-1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이 파일을 저장할 건지 그 커피가 있던 파일이 여기 뜨고 있네요. 여기에 그대로 같은 폴더에 위치하게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위치를 선정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ave As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포맷으로 저장을 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률이 굉장히 좋은 JPG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버튼을 옆에 화살표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저장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작업, 뭔가 그런 것들은 압축률이 좋은 JPG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은 사실 포토샵이에요. 이게 포토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저장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 흔적, 기록들도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쓰는 작업 시에 많이 쓰는 포맷이 바로 이 포토샵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은 좀 기본적으로 작업 과정을 담을 수 있다. 많이 쓰는 포맷 방식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자료 같은 거 다운받았을 때 PNG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JPG, 그죠? JPG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PDF도, 그죠? 많이 쓰는 방식이죠. 포토샵을 기본으로 해서 압축률이 좋은 JPG, 그 다음에 쭉쭉쭉 PDF, 호환율이 굉장히 좋죠. PDF 파일로도 많이 저장하고요. 네, PNG 역시 압축률이 좋아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일단 이거는 테스트용이니까 JPG로 저장을 해서 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또 옵션 창이 하나 뜨네요. 이게 압축을 하는 포맷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맥시멈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하면은 아무래도 색감이라든지 이런 손상이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용량에 따라 조금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해서 맥시멈으로 해서 OK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아까 포토샵 실습 예제라는 곳에 copy1 JPG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죠? 그러면 처음에 꺼냈던 원본 copy.jpg도 있고 save as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copy-1도 위치하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어려운 건 없는데요. 이게 되게 기본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작업이 헛수고가 되거나 조금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하고 후다닥 끄다 보면은 막 이상한 방식으로 저장돼 있고 파일이 덮어쓰기 되어 있고 이런 사고가 실제로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꼭 파일 관리를 마지막에 요 저장까지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포맷 방법으로 잘 하시고 포토샵을 끄셔야 됩니다. 포토샵은 일단 요 창만 끄는 방법은요. 여기 X표 있죠. 제목 옆에 X표만 눌러도 요 화면이 꺼지고요. 네, 꺼볼까요?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을 끄는 방법은 저는 포토샵 CC라는 메뉴에서 포토샵 CC 안에 이렇게 컨트롤 Q 단축키 컨트롤 Q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